안녕하세요. 동문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공식 우리 노란톡에 공식 우리 채팅방에 여기 가치TV라고 쓰신 분 계시죠? 가치TV님. 안녕하세요. MVH 코리아 차트 분석 요청드려도 될까요? 대표님 하셨죠? 그래서 NVH 코리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가치TV님이 물으셔서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는 방법에는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황 대표가 뭐 늘 얘기하지만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기초로 해서 펀더멘탈, 즉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장과 기대 가능성, 즉 작은 흔들림에도 이 회사가 탄탄하다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를 해서 기본적 분석을 해서 가치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뭐 현금 흐름도 나오고요, 부채 흐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 요거를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움직였는지를 보는 거죠. 소위 말해서 가격 분석, 즉 차트가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분석한다고 해서 가격 분석, 즉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이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분석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뉴스, 이슈, 그 다음에 테마는 어떻게 형성되고 현재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알려진 공표된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건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차트를 분석을 하고 하는 방법인데요. 첫째는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정보 분석,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외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종목에서 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거고요.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2017년, 2018년, 2019년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웬만한 종목 빠질 때 3월에 그죠? 같이 빠졌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2017년, 2018년, 2019년 요 흐름을 가만히 봐보세요. 요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요 흐름을 매칭을 시켜볼게요. 뭐냐면 종합주가지수하고 매칭을 시켜버리면 요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2017년은 정점을 찍고 2018년, 2019년, 2020년 요렇게 흐름이 내려가는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개별 종목도 그 영향에 의해서 주가는 흘러갈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잘 분석하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종합주가지수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두루두루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서 주가 흐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어느 하나의 특정한 방법으로 주가의 흐름을 이야기하기는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해볼게요. NVH 코리아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볼게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중견기업이죠. 소형주, 제조, 운송 장비 부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 1415억 정도 됩니다. 오늘은 조금 그 약보합으로 한 0.8% 정도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1300억대 정도, 1400대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NVH 코리아 자동차 내장 소재 개발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성형지에도 나오고요. 또 볼게요. 재무 정보를 보면서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잘 버느냐 안 버느냐 여기에 사활이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작년 후반기에 2200억과 2694억 그리고 올해 전반기에는 2376억과 2289억.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작년 후반기보다는 올해 전반기 조금 빠진 것 같은데 뭐 고만고만하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다 보니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 구도를 가지고 있음이 보입니다. 그죠? 뭐 이런 정도는 그래서 기본은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주 치고는 상당히 안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연간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기본적인 걸 보게 되면 5,500억, 6,200억, 8,200억, 9,500억.
지금 보시면 소폭이나마래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보게 되면은 뭐 X는 아니더라도 세모 이상은 잘 유지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매출액 구조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형국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2019년과 2020년을 보게 되면 2019년과 2020년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뭔가가 성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사회적인 영향, 그런 분위기의 영향에서 주가는 그다지 탄력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목이 회복되면서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지가 회복되면서 얘는 탄력적으로 올라갔다 파동을 일으켰죠. 성장하는 단계가 굉장히 가파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주가는 그런 면에서는 많이 빠져 있어요. 그죠? 빠져 있다라는 거고. 요거 이제 천천히 보겠습니다. 차트 분석은 또 따로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정보 분석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뭐 코로나 음압 병실 관련주 원방텍 MVH 코리아 이쪽에도 테마가 하나 형성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업종 지수 업종 자체가 이쪽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원방테크와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 승부수를 띄운다라고 8월 달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는 뭐 계속 나올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슈는 계속 있다고 봐야 되고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를 먼저 볼게요. 구조적 악재가 터져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주가는 나중에 후반형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 MVH 코리아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크게 부각되거나 나오는 건 없습니다. 이슈 정도는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매출 구조가 괜찮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종합적으로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 먼저 기준을 잡아보면 이 가격대가 여기가 작년에 저점이던 3,534원 여기는 왜 중요시 봐야 되냐면 한번 볼게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2015년에 여기서 올라가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2016년, 17년에 여기를 이기지 못하고 이때부터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2017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주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 부딪혔어요. 이렇게 부딪히고 못 올라가고 2018년 못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20년조차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었죠. 근데 보다시피 이제 회복이 되면서 장이 회복되면서 그때부터는 지지로 바뀌면서 이 자리를 안착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가격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시장에서 알려주고 있죠. 따라서 여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의 가격대면 3,500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3,500원 기준으로 해서 얘는 이 밑으로 가게 되면 이 강력한 저항대가 지지로 바뀐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저항이 되면서 주가를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만큼은 지키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하루 이틀 형성된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차트 분석이라고 가격 분석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차트 분석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500원을 이탈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죠? 그러면 공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일봉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 3,500원대를 이렇게 월봉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 주봉에도 당연히 이렇게 그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신규 진입을 하든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 진입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3,500원을 이탈해서 3,500원을 이탈해서 만약에 이렇게 파동을 치게 되면 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줄여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죠. 흐름상을 역행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하나 더 볼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 이 대추세선이 이제 이렇게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나고 났지만 올라갔다 눌림을 주고 그죠? 여기서 지지해서 한번 굉장히 강하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그동안에 그 애써놨던 이 가격대를 높인 이 부분이 그죠? 문제가 생겨버리죠. 근데 이때도 보면 아까 보면 이 회사는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그죠? 매출액 구조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회사고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그래서 이 레벨도 어떻게 보면 높여놓은 거겠죠. 그죠? 3,500원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3,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신규 진입은 3,500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 5,000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거래가 많았죠. 그래서 매물벽이 하나 있고 보다시피 여기 나타나는 넥자리 매물벽 하나가 있는 게 6,000원대 초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파동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첫째, 그리고 5,000원에 하나, 여기 매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열린 공간은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얘는 3,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레벨이, 영역이 바뀜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500원 아래 영역이냐, 3,500원 위에 영역이냐.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요. 잘못돼도 손절이 짧잖아요. 근데 이게 완성이 돼서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이게 먹는 공간은 넓어지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즉,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준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대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항상 대응하려고. 이게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뚜렷. 이게 흐리멍텅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손절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NVH 코리아는 3,500원이라고 기준이 생겼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뭐 내려온다고 바로 사지는 않고요. 저는 여기서 노는 걸 봐요.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어떤 액션이 나와야 되고, 매집하는 모습, 그 다음에 스탑하는 모습이 나오고 확인하는 거죠.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3,500원이. 그 의미 있는 지점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요. 거래가 약간 빠지면서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잠깐 이탈했다 다시 회복하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말씀드린 거죠. 살짝 빠졌다가 다시 놀다가 바로 회복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우상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올 때 올려놨다 다시 눌림을 주고 튕겨나가면 이런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 필드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이 영역은 상당히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기준은 뚜렷하고요. 그러면 해볼 만한 가치가 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3,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NVH 코리아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적인 관점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자, 황 대표가 지금 이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VH 코리아는 지금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차트 분석 요청드립니다 할 때 3,500원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 같이 TV님께서 말씀하시는 NVH 코리아 차트 분석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500원을 지지하는 이탈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5,000원, 6,000원대 초반대 이런 가격대를 보시면 되겠죠. 자, 정문의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